구티비 기자가 발달장애인 시설의 하루를 직접 체험하며 장애인 사역의 실태를 돌아봤습니다. 개척교회 3년차에 1인 3역을 해나가는 유튜버 목회자를 집중 조명해봅니다. 나는 신이다를 외쳤던 이단 교주가 사망하거나 세대가 교체된 후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 취재했습니다. 타 종교의 반발로 사라졌던 전남 신안군의 12사도 예배당이 본래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이 주최하는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올해는 6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은 구티비 체얼리즘을 첫 번째로 보도해드리는 날입니다. 체얼리즘은 체험과 언론을 뜻하는 저널리즘의 합성어로 취재 현장에서 기자가 직접 체험한 것을 보도합니다. 첫 번째 체얼리즘, 발달장애인을 섬기는 사역 현장을 찾아 이들의 하루를 권현석 기자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발달장애인 12명이 이용하는 성민드림 주간보호센터. 아침 9시 50분, 기도와 함께 이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용인들과 6명의 선생님 모두 건강한 하루를 보내게 해달란 기도입니다. 아침 조회 시간, 기자가 일일 봉사자로 소개되자 이용인들이 아직은 어색한 듯 수줍은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의 첫 활동은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선생님의 강의와 동영상 자료를 통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 등을 배웁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집중하는 건 발달장애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직접 자동차와 횡단보도, 보행자가 되어보는 등 체험을 통해 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스쿨버스가 되어보고 싶어요. 미술 시간은 장애인 이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선천적으로 소근육이 약하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놀라운 집중력으로 예쁜 꽃 한 송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손가락을 잘 못 얹는 분도 계시거든요. 판마디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확실히 이걸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건 흥겨운 음악입니다.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활용해 아름다운 화음도 만듭니다. 교사들은 수업 내내 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요구를 알아채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인 개별 특성에 맞춰서 일단 선생님들이 하루하루 계속 일지를 적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도전적인 행동을 했고 아니면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더 좋아했는지 아니면 싫어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최대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항상 하고 있고요. 매주 나들이를 떠나며 야외 활동도 진행합니다. 실내 활동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용인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정부의 보조금과 함께 센터를 설립한 교회의 끊임없는 지원 덕분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발달장애인 부서를 운영해온 성민교회는 2018년 성도들의 후원으로 성민드림주간보호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교회는 현재까지도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장애인들이 학년기를 지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교회는 가지고 있었고 기자가 하루 동안 직접 체험해본 섬김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 시설은 무엇보다 전문적인 돌봄과 안정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인가 시설의 경우 열악한 환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대가 발생해도 쉽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장애인 섬김이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 또는 재정이 안정된 교회의 보호 아래 운영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인가 시설이면서 운영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착취도 있을 거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제도적인 면이 좀 보강이 되든지 아니면은 정말 힘이 큰 대형 교회나 교인들이 좀 나눠져서 그거를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 이들을 위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평일에는 카페 사장, 주일에는 목사,
매일 일상을 올리는 유튜버, 1인 3역을 해내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평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샌드위치를 포장해 배달합니다. 평일에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 힘들진 않으신지 궁금해요. 힘들죠. 실제로 많이 힘들고 저희 개척하고 이제 2년 좀 지났는데 이제 아내랑 제가 병원도 2번 정도 입원한 적도 있고. 연고지 없는 곳에 카페 교회를 세우고 정착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차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를 지났지만 지금은 맛있다고 소문나 단체 주문도 많습니다. 항상 훌륭한 샌드위치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개척교회 3년 차인 권 목사는 사실 학창 시절부터 개척교회 목회에 대한 반감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6년간 직장인으로 살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들이 아직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여정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망했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3,000석이 넘는 교회로 성장해 있고 제가 2개월간 그거를 다 목격하고 이제 완전 이제 고꾸라졌죠. 와, 이거는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34살, 한 집안의 가장으로 늦가기 신학생이 됐고 지구촌 교회 부목사 등을 거쳐 2022년에 지금의 세움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카페 교회를 세운 가장 큰 이유는 생계였습니다. 카페는 생계를 유지하며 성도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적합했습니다.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베이커리를 배웠고 권 목사는 카페 행정과 음료 제작, 배달을 맡고 있습니다. 3년 안에 문 닫는 가게 95%가 카페라는 통계에 2년 동안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2년 안에 하나님 30명 안 보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그냥 그만하라는 뜻인 줄 알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접겠습니다.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년이 좀 넘은 시점인데 35명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교회 첫 성도는 카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카페 한켠에 놓인 교회 소개 리플렛을 보고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는 안티크리스찬인 자신의 남편을 데려왔고 남편은 현재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움소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고 찾아와 등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유튜버인 권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의 고민부터 일상 브이로그까지 사역의 대부분을 공개합니다. 목회 사역, 카페 운영, 유튜브 편집까지. 이중직 목회가 정말 힘들지만 세상 풍파를 겪으며 성도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경기에 매출이 줄면은 5, 600의 손해가 아니고 메꿔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와, 이거 이러다 진짜 파산하겠다.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1인 3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명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회자들에게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나는 신이다를 외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주가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건강 악화설을 돌면서 세력이 약해지면 미혹된 자들이 이단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TV는 이단 교주들이 사라진 후를 조명해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집단, 혹은 종교단체와 흡사하나 실제로는 종교가 아닌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 대다수는 단체를 만든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주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과는 재물을 전부 내놓게 되거나 폭행,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이처럼 교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단에서 교주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는 94세 교주 이만희의 건강 악화설이 돕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교도들이 영생할 것으로 믿었던 교주의 사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94세라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신천지 내에서는 그게 이례적인 거고 충격적이라는 거죠. 교주가 사망하면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탈퇴자들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메시아를 자처하는 또 다른 교주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주의 사망 시기가 다가오면 가족 또는 제2의 권력자였던 이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통일교는 2012년 교주 문선명 후 그 부인인 한학자를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라며 2대 교주로 신격화했습니다. 한학자는 반발하는 자녀를 내치는 등 후계 갈등을 꺾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 사후 장길자를 안상홍 생전에는 없던 신부이자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더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교주 사망 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단의 특징은 사망 전부터 후계 구도를 세우고 교리를 갑작스럽게 바꿔 교도들을 다시 강력하게 세뇌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면, 문자, 이메일을 통해서 욕설이라든지 아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밤낮 시간 가리지 않고 굉장히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만들고. 하지만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사후에는 마땅히 준비된 후계자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최근 내부 주요 인물인 베드로 지파장과 총무 등을 제명했습니다. 교계 이단대책위원회 등에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권력 공백 상태, 어수선한 그런 상태예요. 일단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탈퇴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일시에 3분의 1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빠질 거고. 이제 한국교회가 일시에 빠져나오는 이탈자들을 받아주고 이단 반증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전남 신안군 천사섬 썸티하고 순례길을 따라 조성된 12사도 예배당이 본래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불교계 종교차별 민원으로 표지판이 교체된 지 1년 만입니다. 베드로 등 사도 명칭을 새긴 새 표지판은 지역 주민들의 모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애초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자립이 조성 사업의 목적이었다며 오는 6월까지 기존 표지판을 철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순례길이 있는 소학도 주민대표는 썸티하고 순례길 관광객이 최근 1년간 10명에서 7명꼴로 줄어들었다며 이전만큼 많은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2사도 예배당은 2019년 완공 당시 예배당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이름을 딴 목재 표지판이 세워졌지만 지난해 4월 각각 건강의 집, 감사의 집 등의 표지판으로 교체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이 주최하는 2024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6월 1일 1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팀 조슈아, 아이자야 61, 예라머십이 찬양 인도를 맡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와 선한 목자교회 김다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겸 배우 송지은 씨가 간증합니다. 작년 2023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엔 3,500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성회를 앞두고 열리는 청년 12광주리 기도회는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저녁 7시 30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오른교회 주성화 목사, 포드교회 원유경 목사 등이 참석하며 렘넌트 워십, 브랜뉴 프레이즈, 쉐키나 워십 등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익산 더 드림교회에서 6일 동문초청 홈커밍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더 드림교회 홈커밍 찬양제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함께 신앙했던 동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찬양과 교제를 나누는 행사로 2008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양제를 주관한 더 드림교회 김판규 목사는 홈커밍 찬양제는 오랜 시간부터 익산에서는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상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동문들의 어떤 추억 여행 정도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이곳에 오셔서 선교적인 차원으로 우리 동문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그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으로서 좀 새로운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 이후 진행된 찬양제에서는 성악 전공 출신 동문회원의 독창과 여러 합창 공연이 이어지며 참여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더드림교회는 국수 나눔 봉사, 삼계탕 나눔, 차 상위 계층과 아이들 먹거리 나눔 캠페인, 지역음악회 등 다양한 지역 섬김에 앞장서며 지역 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원화의 실질 가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5번째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2월 말 기준 96.7을 기록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입니다.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기준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고 간주합니다. 결국 이번 결과는 원화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 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일부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1년 추념사에서 국가 권력이 제주 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또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 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8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 독서율은 43.0%에 그쳤습니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 대비 4.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1994년 독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성인 연간 종합 독서율은 처음 조사가 이뤄진 1994년 86.8%에 달했지만 전자책이 통계에 포함된 2013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으며 매번 역대 최저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17일 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원화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대러 제재 등 기존 3국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졌던 의제도 향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이날 회의의 의제로 올랐습니다. 3국은 향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1년 이미 50%를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 시간 17일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한미일 등을 포함한 경제선진 37개국의 2015년에서 2019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등을 자체 추정해 내놨습니다. 올해의 경우 한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 252.4%, 미국 122.1% 등 주요 7개국보다는 낮습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현지 시간 17일 중국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대폭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미국 철강 노조본부를 찾아 중국 철강 회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 정부와 중국 철강 회사가 보조금을 매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3배로 올릴 것을 고려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이란의 공격이 있은 지 이틀 뒤인 지난 15일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려다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35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이스라엘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요르단군에 의해 이란 영공 밖에서 무력화됐습니다. 이란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은 재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중동에서 확전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만류에 일단 행동은 유보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도 공기질 상황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시야가 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부산 23도, 대구 28도, 제주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유명한 전라남도 소학도의 섬티아고 순례길이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교계 민원으로 교체됐던 사도 명칭이 1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되찾은 명칭이 섬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